오늘 우리는 뇌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개인의 특성, 그리고 이를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동료가 있으신가요?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이터와 사실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다른 이는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하고 또 다른 이는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합니다. 이런 다양성은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조직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드 허먼 박사는 이러한 뇌의 특성을 연구하여 홀브레인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뇌의 각 부분이 어떤 활동을 담당하는지 보여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그 상태를 알고 잘 대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뇌 유형을 이해하고 동료들의 유형도 파악하며 이러한 다양성이 어떻게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단순한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이 색깔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빨간색은 열정적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파란색은 냉정하고 지적이며 논리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초록색은 편안함과 생명력, 안정감을 상징하죠. 노란색은 활발함과 말랑말랑한 분위기,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소가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것은 부분과 전체를 보는 힘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세부적인 부분에 더 집중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젊은 여성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노파가 보이시나요? 두 가지 모두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이렇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이런 차이는 좌뇌와 우뇌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좌뇌는 언어, 논리, 세부사항과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반면 우뇌는 공간 인식, 전체적인 그림, 음악, 예술적 요소를 다룹니다. 그래서 예술적 성향이 높은 노란색 유형의 사람들은 예술적 감각이 풍부할 수밖에 없고 수리적, 기술적 성향이 강한 좌뇌 활성화된 사람들은 그쪽에 더 친화적입니다. 다양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각자가 가진 뇌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뿐이죠.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뇌 유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업무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뇌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은 특정한 기능과 특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인 컬러의 기초가 됩니다. 뇌의 4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두엽 좌측은 논리적, 분석적, 사실 중심적, 양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전두엽 우측은 직관적, 전체적, 통합적, 종합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두엽 좌측은 조직적, 계속적, 계획적, 세부적 성향을 가지고 후두엽 우측은 대인관계 중심, 감정 기반, 운동 감각적, 정서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여러분이 주로 활용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업무 방식, 의사소통 스타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팩트형은 무뚝뚝하고 사무적이며 의사결정이 느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필링형은 따뜻하고 우호적이며 칭찬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퓨처형은 직설적이고 모험을 즐기며 디자인과 목표 달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헐렁한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모자를 삐뚤게 쓰는 등 자유로운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폼형은 정리정돈을 중시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하며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까운지 생각해 보셨나요? 평소 여러분의 행동 방식, 의사소통 스타일, 심지어는 옷 입는 방식까지도 여러분의 뇌 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이 더 좋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형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뇌 유형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업무 수행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발견한 뇌 유형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업무 수행 방식과 의사소통 스타일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팩트형은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합니다. 회의에서 이들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요구하며 모호한 표현이나 추측을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사실상, 논리적으로와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필링형은 관계와 감정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팀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에 민감하며 협력과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의사결정 시 모두가 어떻게 느끼는지, 팀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고려합니다. 이들은 함께, 조화, 느낌과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퓨처형은 혁신과 창의성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열려 있으며 기존의 방식을 뒤흔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이들은 이런 방식은 어떨까?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해보자 와 같은 제안을 자주 합니다. 가능성, 혁신, 미래와 같은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폼형은 구조와 질서를 중시합니다. 이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며 절차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과 실행의 강점을 보이며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차이는 때로는 팀 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팩트형은 필링형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고 퓨처형은 폼형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오히려 팀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팩트형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필링형은 팀원들의 협력을, 퓨처형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폼형은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다른 유형의 동료들과 일할 때 경험하셨던 어려움이나 시너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현재의 나와 본래의 나 사이의 간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선호하는 작업 방식과 현재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방식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수학교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수학교사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자신의 본래 성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국 여행 기고가로 전향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나와 본래의 나 사이의 불일치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직업적 소진,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내가 일하면서 즐겁나요? 행복한가요? 그 일을 하면서 우거지상을 쓰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본래 성향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스트레스와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최민식 씨는 인터뷰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사고방식을 살펴보면 좌뇌적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열정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래 뇌 유형과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열정을 가진 일을 한다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소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최민식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재 업무와 본래의 성향 사이에 얼마나 일치 또는 불일치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업무 만족도와 스트레스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다양한 뇌 유형을 이해했으니 이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유형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다양한 뇌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조직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유형만 있는 팀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모든 팀원이 포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감정적인 연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보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뇌 유형 간 협력의 핵심입니다. 각자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상호 보완할 때 우리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팩트형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팀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그 사냥감을 갖다가 탁 낚아채야 됩니다. 이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결과에 집중합니다. 필링형은 팀원들 간의 관계를 돌보고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누군가 하나가 소외됐거나 누군가 하나가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듬고 우리가 남이 가와 같이 가고 그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게 되면 채워주고 이들은 팀의 화합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퓨처형은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주술사처럼 어떤 것을 암시해야 돼요. 우린 이렇게 될 거야. 틀림없어. 이들은 팀의 비전과 혁신을 불어넣습니다. 포명은 규칙과 질서를 통해 체계적인 실행을 담당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자. 규칙을 갖고서 좀 질서정연하게 일 좀 하자. 이들은 계획의 실행과 세부사항의 관리에 탁월합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홀브레인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뇌 유형을 가진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유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팩트형과 소통할 때는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이들에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요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세부사항은 줄이세요.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러한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와 같은 명확한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필링형과 소통할 때는 관계와 감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말하는지가 무엇을 말하는지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뜻하고 우호적인 톤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팀으로서 함께 이 도전을 극복해 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와 같은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퓨처형과 소통할 때는 큰 그림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들은 세부 사항보다 전체적인 비전과 아이디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열린 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세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어떤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은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포명과 소통할 때는 구조와 절차를 강조하세요. 이들은 명확한 단계와 예상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단계별 일정과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와 같은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각 유형에 맞는 소통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유형에 맞춰 소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순간에는 상대방의 유형을 고려한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뇌 유형과 그 특성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뇌 유형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우세한 뇌 유형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세 영역을 넘어 다른 영역의 능력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성장과 발전의 핵심입니다. 팩트형이 강한 사람이 감정적 공감 능력을 키우거나 필링형이 강한 사람이 논리적 분석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모두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자신의 본래 성향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영역을 보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소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을 더 많이 사용하고 훈련할수록 그 영역은 더 강화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영역을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뇌 유형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직 차원에서 다양한 뇌 유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조직 내 다양성은 큰 강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조직 차원에서 다양한 뇌 유형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의 뇌 유형을 파악하여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 각 역량에 맞는 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유형이 우리 조직에 부족한지 판단하여 신규 인원 채용 시 이 점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내 뇌 유형의 분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균형 잡힌 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역량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에 너무 치우친 팀은 그 유형의 강점은 극대화할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팩트형과 포명이 지배적인 팀은 분석과 계획 수립에는 강할 수 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이나 팀원 간 감정적 연결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퓨처형과 필링형의 역량을 가진 구성원을 팀에 추가하거나 기존 팀원들이 그런 영역의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 차원에서도 다양한 뇌 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특정 유형에 치우쳐 있다면 다른 유형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제 지향적으로 리더가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과의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의 우세 유형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차원에서 다양한 뇌 유형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는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과 동료들의 뇌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유형이 존중받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동료의 다른 행동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홀브레인 접근법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